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두고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딸처럼 돌봐주겠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알잖아요. 딸처럼 아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딸처럼 부려먹겠다는 의미라는 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이 말을 역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제 친정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한 무남동녀를 저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셨으니 저도 답례를 해야겠죠? 제 딸을 막내딸이다 생각하시고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희 부부도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탕날을 하는 뻐꾸기도 아니고 자기 딸을 사돈한테 맡긴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시누이만 제 친정에 버려두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이 정도만 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인데 얼마 전에는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지 뭡니까? 사람이 콧구멍이 2개였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열불 터져서 숨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만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같은 학교는 아니고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주말 타임이라서 평일에 일하는 남편과는 만날 일이 없었는데 2학기가 되면 남편 수강 요일이 바뀌면서 주말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평일은 강의 끝나고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지만 주말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이틀을 일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하루 종일 남편과 저는 붙어있게 되었고 그러다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평일에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같이 놀기도 하고 대학 축제 때도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히 사귀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사귀기 애매했거든요. 예상대로 남편은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했고 남편이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더니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뭐예요. 새로운 알바생은 군 제대를 한 복학생 오빠였는데 사장님이 계실 때는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굴다가도 사장님만 안 계시면 저한테 모든 일을 떠미는 거예요. 심지어 마감을 하고 바닥 청소를 할 때도 자기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저한테 대걸레질을 떠넘겼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쉽고 편한 일만 하고 저는 힘쓰고 티 안 나는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랑 일을 할 때는 서로 번갈아가며 대걸레질을 했는데 제가 당번인 날에도 남편이 수시로 도와주곤 해서 제가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복학생 오빠도 그래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일을 똑같이 나눠서 하자는 거죠.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복학생 오빠는 얌체처럼 굴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꼰대짓을 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고작 2살 많을 뿐인데도 말끝마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어찌나 저를 부려먹던지 복학생 오빠랑 일하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라서 토요일 아침에 오지 않기를 바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불만을 같은 과 친구들한테 토로해봤지만 제가 일하는 카페테리아 사정을 몰라서 그런지 반응들이 심드렁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신경 쓰지 마 라든가
그럼 알바 그만두고 딴 데서 일하라는 말이 고작이었거든요. 속에 쌓이는 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제 고충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더더욱 그리워지더라고요. 남편은 동성 친구들보다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제 속마음을 잘 헤아려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마치고 휴강이 생긴 틈을 타서 남편이 있는 군부대로 면회를 갔어요. 남편은 먼 곳까지 면회를 와준 제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고마운 건 저였어요. 그날 저는 그동안 복학생 오빠한테 쌓였던 일들을 남편한테 쉼없이 쏟아냈고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었어요. 같이 1시간이 넘도록 수다를 떨고 나니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한테 면회를 갔고 남편네 내부반 사람들은 제가 남편 여자친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면회를 가면서 느낀 건데 남편과 잘 맞다는 거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사귄 동성 친구들보다도 남편이 훨씬 더 편하고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상병을 달던 때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들은 군에 간 남자친구 버리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데 저는 군대까지 찾아가 제 손으로 고무신을 신은 셈이었어요. 그래도 그날 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고 자부해요. 남편한테는 9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남편이 무척 챙기곤 했어요. 군입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여동생과 살갑게 통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거든요. 군에 있을 때도 얼마 안 되는 군인 월급을 모아서 여동생 생일 선물까지 사주곤 했어요. 본가가 지방이라서 동생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움이 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동생과 애틋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내 동생은 아빠 정을 모르고 자랐다고요. 그래도 나는 자전거 타는 법도 아빠한테 배우고 공원에서 캐치볼도 자주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빠랑 했던 추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와의 추억은 만들어줄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은 내가 대신 채워주고 싶어.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편과 사귀는 동안 시누이를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에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곤 했어요. 남편과 20살에 만나 30살에 결혼을 하기까지 장작 10여 년을 겉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저랑 시누이 사이가 꽤 친한 편이었어요. 올케와 시누이라기보다는 자매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반겼던 사람도 시누이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더 광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1년 전 시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좋은 짝 만나신 건 축하드릴 일이지만 제 남편은 그리 반기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해? 자기는 결혼하면 그만이지만 어머님은 앞으로도 혼자 사셔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옆에서 보기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말을 하면 평소에는 제 말을 들어주곤 했던 남편이 이번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도 슬슬 서운해지려는 차에 남편이 무겁게 입을 뗐어요. 그 사람 말이야. 엄마가 재혼하겠다는 남자. 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게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인데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왔던가 봐. 아빠가 그걸 알고 이혼을 요구했던 거고. 남편을 통해 들은 얘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된 건 남자분 아내가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옛 애인과 재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순딩이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진작 그 이유를 묻지 않았던 건지. 진작 알았으면 시어머니 재혼 문제로 남편을 설득하는 바보짓은 안 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시어머니는 결국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식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모자가 대립각을 세우게 됐지 뭐예요. 누구는 돈이 남아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건 줄 알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다들 인정을 할 테니 굳이 식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니? 20년 가까이 니들만 보고 살아온 내가 이 정도 요구도 못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겠다고요? 엄마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나랑 지민이가 왜 아빠 없이 자라게 됐는데요? 엄마랑 그 사람이 남들 앞에서 떳떳할 자격이 있긴 한 사람들이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놓곤 결국엔 내 언남이랑 살림까지 차렸다고 손가락질할 거란 건 왜 모르시냐고요. 지민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안 창피해. 난 하나도 창피할 거 없어. 15년이야. 너랑 지민이 생각해서 내 인생 버리고 니들 엄마로만 산 게 자그마치 15년이라고. 그 긴 시간 동안 속죄하고 살았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건데? 친정 부모님이랑 니들 생각해서 그 긴 시간 혼자 살다가 이제서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게 됐는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나도 그 사람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시어머니는 끝내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던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하객은 20명도 안 됐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결국 쓸데없이 돈만 버린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연이어 터졌어요. 시누이가 새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남편한테 전화해 자기 좀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다는 거예요. 고3이라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도 딸이 새아빠를 싫어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보다 못한 제가 시누이한테 전화해 어르고 달래곤 했어요. 아가씨,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지금 아가씨가 집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요. 수능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아가씨 고3이잖아요. 공부에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뭐하러 새아빠란 신경 좀 버리며 에너지 낭비를 해요. 지금은 아가씨 미래만 생각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시누이는 자기 성적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냐며 되려 화를 냈어요. 시누이의 짜증에 얘기가 자꾸 도돌이표를 타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도 않고 징징대기만 하면 일이 해결된대요. 4년째가 어려우면 전문대라도 들어가세요. 그 정도도 못하겠으면 별 수 없는 거죠. 시누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어리다고 남편도 저도 오냐오냐 해줬더니 점점 더 때만 늘어서는 툭하면 자기 오빠한테 전화해 짜증을 부려대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제대로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늘 우는 얼굴로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던 올케가 이빠른 소리를 해서 그랬는지 시누이도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이듬해 봄 시누이는 4년제는 물론 전문대까지 죄다 떨어져서 서울행은 날아가고 말았어요.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한테 전화해 신혼집에서 자기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던 모양인데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던가 봐요. 그 여파로 시누이는 제 남편한테 냉랭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해 4월 말, 드디어 저희 부부는 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무남동녀인 저를 시집 보내게 돼서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결혼이야 천천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타박을 하실 정도로요. 엄마, 나 30이야. 허니문 베이비 만들어도 애가 대학 갈 때면 우리 둘 다 쉰이라고. 엄마도 그랬잖아. 젊을 때 애 낳아야지. 나이 들어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가 자주 오면 되잖아. 기집애. 어릴 땐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살 거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언제까지 딸 자식 끌어안고 살려는 거야. 다 컸으면 짝 찾아 보내야지. 그나저나 정서방, 우리 혜미 잘 부탁하네. 우리 애가 나이를 30이나 먹었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아직도 철이 없잖나. 자네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아빠는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신혼여행지에서 엄마랑 통화해보니 제가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아빠가 어깨도 축 처지고 시무룩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댁이 지방에 있는 탓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시댁엔 들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당장 그달은 결혼식 때문에 장기 휴가도 낸 탓에 따로 월차도 낼 수 없어서 다음 달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 어머님이 또 오지 말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직장 다니는 애들이 무슨 시간이 있다고 이 먼 데까지 왔다 가니? 그럴 거 없어.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솔직히 그 말에 조금 감동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을 뵀을 땐 좀 깍쟁이 같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오해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첫 인상이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주말에 오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평일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제 친정으로 말이죠. 퇴근 시간이 다 돼가서 업무 마감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거기로 가셨다고? 아니, 왜? 전화로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퇴근하거든 정서방이랑 같이 좀 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해 어머님이 내 친정으로 가셨다는 말을 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돈 부탁 같은 거 했다고 안 그러셔? 돈? 그런 말은 없던데. 왜? 어머님이 돈 필요하시대? 아니,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선 지민이가 재수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런다더라고. 그러시면서 나보고 비용 좀 대주라는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에이, 설마. 그런다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겠어? 자식보다 불편한 사돈한테? 말도 안 되지.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왜 난 자꾸 걱정이 되냐. 남편한테 걱정도 팔자라고 놀려주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정작 친정에 가보니 남편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아가씨를 저희 부모님한테 맡기시겠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할 불무남동녀를 홀라당 며느리로 데려왔는데 사돈께서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더라고. 세상사 기브앤테이크라고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왔으면 내 딸을 내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지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며 제게 집으로 좀 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염치 없이 구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신사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사실상 이럴 땐 상대랑 똑같이 막무가내로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그대로 본가로 가버리셨어요. 시누이만 덜렁 남겨둔 채 말이죠.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수십 통도 넘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자기 자식만 사돈 집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전화를 받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누이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친정에 붙어 살 작정을 하고 왔는지 아주 눈물겹게 저희 친정 부모님을 구워 삼고 있지 뭐예요. 사돈어른, 실은요, 저희 새아빠가요, 저를 싫어해요. 엄마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엄마만 없으면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다니까요. 하루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밥통에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더니 새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자기 돈으로 산 라면을 먹냐면서 라면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땐 새아빠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용돈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서 도서관까지 1시간 거리를 걸어서 다닌다니까요. 사돈어른,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저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저 그 집에 있다간 언제 새아빠한테 맞고 쫓겨날지 몰라요. 시누이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감정이입이 되셔서는 아유 세상에 이를 어째 같은 말을 연신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시누이의 연기력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시누이를 받아들이셨어요. 아빠, 정말 제 시누이 데리고 사실 생각이세요? 그럼 어떡하겠니? 새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데. 나도 어릴 때 계모 밑에서 구박받고 살아서 그런가 새아빠 밑에서 가슴 졸이고 사는 네 시누이 심정을 알 것 같구나. 어린 게 얼마나 서럽겠니? 마음 추스를 때까지만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너 시집가고 집에 빈 방도 있는데 사람 하나 들인다고 힘들 것도 없어.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데 저 어린 거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니? 어느 시조에 나오는 대목처럼 다 정도 병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이런 친절이 나중에 배신으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제 친정에서 살게 된 시누이는 마치 우리 집 막내딸처럼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자라긴 했어요.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태어나기를 애교를 장착하고 태어난 시누이는 입속의 혀처럼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말만 골라 하면서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시누이가 제 친정에서 살게 되면서 좋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명절에 시댁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였어요. 제 친정에 자기 딸을 버리고 간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명절 전에 시누이를 통해 힘드니 본가에 올 필요 없다는 말만 전하시곤 했거든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당신이 부모 노릇을 포기한 만큼 며느리한테 받을 대접도 포기한 셈이니까요. 자기 엄마한테 버려진 시누이는 저희 부모님 댁에 살면서 재수학원에 다녔어요. 당장은 제 친정에 붙어 있는다고 해도 언제까지고 명분 없이 눌러붙어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서울에서 살 수 있으니 본인으로서는 목숨을 건 사투나 다름없었죠. 간절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반드시 서울에 남겠다는 의지를 품은 시누이는 이듬해 서울 소재 여자전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시누이가 얄밉긴 했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뭐? 그럼 시누이 재수학원비를 지금까지 아빠가 내줬다는 거야? 대학 등록금도? 나도 이번에 알았지 뭐냐. 네 시누이가 나 몰래 네 아빠를 구워 삶았던가 봐. 네 아빠가 계모 손에 자란 거 이용해서 눈물 콧물 짜가며 도와달라고 그랬다더라. 아, 사람이 물러 터져서는 이게 진짜 가만히 안 놔둬.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어찌나 열이 받던지 그 길로 시누이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가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아니,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가씨 우리 집에 입양 왔어요? 왜 남의 부모한테 폐를 끼쳐요?
재수학원비도 모자라 대학 등록금까지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언니, 그건 사돈어른이 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가씨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빠가 알아서 돈을 대줬겠어요? 아가씨가 울고불고 매달렸으니까 그런 거죠. 내 말이 틀려요? 그러자 신우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금세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대학은 가고 싶고 엄마는 용돈도 안 보내주는데. 나도 언니처럼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치사하게 구걸해가며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누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엄마는 새아빠한테 빠져서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지. 나한테는 혼자 살아갈 힘도 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냐고요. 저 그 돈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다 갚아드릴 거라고요. 언니, 그러니까 나 대학 다닐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학비는 어떻게든 다 갚을게요. 아빠가 신우이 학원비며 학비까지 대줬다는 말을 들었을 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정작 내 앞에서 울먹이는 신우이를 보니 한편으론 가엾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이 말처럼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란 게 어찌 보면 행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 아빠한테 받은 돈은 졸업하고 갚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금세 눈물을 뚝 그치고는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과 행동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순간 각서라도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신우이한테 종이를 내밀었어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두 번째 월급을 받는 날부터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는 쓰라고 말이죠. 그 말에 신우이는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순간 요게 그냥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 떼어먹을 심산이었구나 생각했죠. 그날 기어이 각서를 받은 저는 신우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죠. 앞으로는 절대 신우이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는 다음 학기 학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장학금을 따든 스스로 벌어서 다니라고 했어요. 뿌리 죽은 신우이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죄다 고에 바쳤어요. 그동안 저한테 말 않고 신우이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던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애 학비랑 등록금은 시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사과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보다 나랑 본가에 좀 가자.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게 분명한데 매번 그럴 때마다 아가씨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만은 없잖아. 아직 21밖에 안 된 애가 뭘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 어떻게든 이번 참에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어야지.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본가로 내려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어요. 제가 싸운 건 아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운 거였지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모자가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멀뚱거리고 있지 뭐예요. 남의 자식들 일이니 상관없다 이거겠죠. 결국 그날 남편과 어머님한테 몇 가지 확답을 받아냈어요. 앞으로 신우이 학비는 어머니가 부담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집을 따로 구해주든 본가로 데리고 가든 아무튼 저희 부모님 댁에서 데리고 나오기로요. 정말 따지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정도 확답을 받아낸 것만 해도 어디냐 싶더라고요. 문제는 확답만 줬을 뿐 그 후로도 신우이 학비를 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함정이었지만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기 여동생 생활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걸 받으실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대신 신우이한테 집안일을 거들게 했어요. 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더라고요. 졸업하면 당장 저희 부모님 댁을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신우이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취업을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나마 반강제적으로 각서에 썼던 대로 매달 50만 원씩 저희 부모님께 상환하고 있었으니 그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겠죠. 하도 이 집 여자들한테 당해서 그런가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그나마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졸업했으니 당장 내 부모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특히 엄마가요. 너무 그러지 마. 지도 졸업하고부터는 슬슬 우리 눈치 보는 것 같더라. 취직은 했다고 하지만 당장 집어들 돈이 있니? 사부인은 여전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던데. 사람이 비빌 구석이 있어야 살아나가지. 너도 이제 애엄마 아니니? 네 자식 잘 되길 바란다면 남의 자식한테 그리 모질게 굴면 안 되는 법이야. 몇 년 전 딸을 출산한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눈치 보지 말고 있고 싶을 때까지 더 있으라고 말해주었어요. 대신 집안일도 좀 도우라는 말을 덧붙였죠. 시누이가 한다고 해도 저희 엄마가 시키실 리 만무했지만요. 그렇게 시누이는 7년을 저희 부모님 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고 둘이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초등학생이던 여자아이가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다니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마치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혼 선물로 TV를 해줄까 냉장고를 해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똥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시누이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를 마친 시부모님이 본가로 안 내려가시고 저희 친정에 들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이 그동안 자기 딸 돌봐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라도 하려는 모양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대뜸 저희 부모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딸 자식 맡겨놓고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감사 인사라도 하려나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그동안 제 딸아이 덕분에 적적하지 않게 지내셨는데 이렇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막내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시죠? 하, 그러게요. 앞으로 적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딸처럼 데리고 사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딱 부모가 딸아이 시집 보낼 때 해주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살 집은 사이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가전제품이랑 가구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기왕이면 신혼여행도요. 저희가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직장 때문에 길게는 못 가고 7박 8일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염치에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 남편과 저희 부모님은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싶은지 눈만 꿈뻑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반짝 든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누구 보고 뭘 해달라고요? 제정신이에요? 지민이 너도 미친 거 아니냐고. 그동안 당신 대신 자기 친딸을 키워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뭐요? 혼수를 해줘요?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 참. 당신이 그러고도 지민이 친부라고 할 수 있냐고요? 뜻밖의 남편의 아우팅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두 떡 벌어졌어요. 특히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새아빠가 내 친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각한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는 작정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말한 대로야. 너 저 사람 친딸이라고. 내가 우리 아빠 만나서 확인까지 했어.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않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 말에 정색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아빠가 뭘 한다 그래? 그 인간 이젠 지 딸도 남의 딸로 둔갑시키네? 지민아, 너 네 오빠 말 듣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러자 시아버지도 나서서 신우이한테 변명을 해댔어요.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내가 어떻게 네 친부가 될 수 있겠니? 너도 알잖니?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한 게 불과 8년 전인데 어떻게 너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래 분리할 때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 만담이라도 하듯 신우이한테 주저리 떠들어댔어요. 그러자 남편이 회심의 한마디를 날렸어요. 혈액형 B형 맞죠?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입술을 부르르 떨고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 B형이다. 왜? 세상에 B형이 한둘이냐? 친부도 B형이잖아. 아니요, 저희 아빠 O형이에요. B형인 줄 알고 사시다가 지민이 태어나고 몇 달 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거기서 O형인 걸 아셨대요. 아빠는 그때 지민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엄마가 A형, 나도 A형. 그런데 지민이는 B형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흥신소에 뒷조사를 했더니 엄마가 결혼한 이후로도 당신이랑 몰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거고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지금이라도 유전자 검사할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업체에 의뢰해 친부를 찾았고 그때 모든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신우이한테 거리를 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의 폭탄 발언으로 저희 시댁은 초토화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신랑 측에서 신우이의 복잡한 가정사를 알게 됐고 그 바람에 파혼을 하게 됐다더라고요. 현재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신우이는 저희 부모님 집을 나가 따로 집을 얻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요즘도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예, 난 말이지 그날 눈앞에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어쩜 자기 새끼를 그렇게 버려두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살다 보니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얘. 엄마 말처럼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지 않나요? 그날 시부모님과 신우이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 자식한테 유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가슴에 상처 입히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고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는 육아의 고통을 달 수 있었는지 몰라도 부모로서 내 새끼가 자라는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순간의 편함을 찾다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잃는 건 세상에서 가장 명청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부모처럼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